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영국의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집값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올라 56개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대상 56개국 가운데 52개 나라에서 집값이 올랐고 평균 상승률은 3.4%로 2018년 이후 6분기 연속으로 상승폭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랑구 묵 2동, 서대문구 천연 충현동, 관악구 난곡 난향동, 은평구 불광 2동, 강북구 수유 1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2022년까지 마중물 사업으로 각각 250억 원이 투입되고 그 밖에 연계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단칸방처럼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무주택, 저소득, 유자녀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 11,000호를 오는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는 아동들이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앞으로는 단칸방에 사는 다자녀 가구들에게 방 2개 이상이 딸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또 자녀의 수가 많으면 대출금리 할인과 또 대출 기간의 증대 혜택 등 정부의 지원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생기시는 모든 궁금증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 열어둘게요. 넌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죠.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은 특별히 용산 전문가이신데요.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서울 역세권에 주목을 해보려 합니다. 역세권 개발과 삼성그룹 입주, 서울 역세권 최대 수혜 지역은 어디일지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제가 용산권역에서 3대 개발축의 중심입니다. 바로 서울역 역세권을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역 역세권이 정말 앞으로 3, 4년 안에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역세권 대규모 개발과 삼성그룹 입주, 그에 따른 서울역 역세권역의 최대 수혜 지역은 어디일까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삼성그룹 입주, 서울역 역세권역이 개발이 되고 수혜 지역은 바로 서계청파동 라인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도자료를 잠깐 살펴드리면 지난주에 문 대통령께서 건설 투자 확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거 공급과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하라. 쉽게 얘기해서 3기 신도시 빨리 개발을 하고 GTX, A, B, C 노선과 신분당선 내년부터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주택 가격의 부양책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를 인프라 시설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서 경기를 내수를 부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컨소시엄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한화 컨소시엄에서 우선 협상사 유지가 됐고요. 무려 1조 6천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빨리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과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 A 노선은 착공 들어갔고요. B 노선 서울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A 노선 그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B 노선도 내년에 착공해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면 서울 역세권을 아우르는 그런 교통의 허브로서 자리매김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서울역 역세권 개발에 다양한 그런 호재들이 살아있고 서계 청파, 특히 청파동 일가 라인이 이 서울역 역세권 개발의 가장 큰 수혜지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통의 허브로서 탈바꿈할 예정인 서울역 역세권이 재탄생을 합니다. 어떻게? GTX AB 노선이 모여들고요. 신안산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교통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서울역 역세권 통합 개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고요. 최근에 서울역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서서문 지역의 삼성그룹 금융회사 금융그룹과 메리츠 본사까지도 올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서울역과 서울역 주변 지역이 금융타운으로서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 역세권, 남영 역세권, 용산 역세권이 바로 경부선 라인인데요. 제가 경부선 라인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5, 6년 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이 지역 경부선 라인은 공원화 또는 상업 업무 마이스 산업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거시설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개발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의 투자 가치, 개발 가치, 개발의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교통의 허브로서 서울역 역세권역이 재탄생을 합니다. GTX AB 노선과 신안산선, 바로 GTX B 노선이 용산역과 서울역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신안산선 착공 들어갔죠.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 역세권, 거기다가 GTX A 노선까지도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바야흐로 도심권, 용산을 대표하는 서울 역세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의 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판도는 바로 신분당선과 GTX 노선이 결정을 하는데요. 서울역과 삼성 역세권역이 두 개 노선 이상이 들어가는 환승 역세권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겠고요. 지상으로는 상업 업무시설들, 지하로는 광역교통망과 통합 환승센터가 개발이 된다. 그만큼 향후에 이 서울역 역세권역의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세권 개발 사업과 주변에 삼성그룹 또 대기업의 사옥들이 입주를 하고 할 예정인데요. 보도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삼성금융 계열사가 바로 서울역 위쪽에 있는 서서문로에 신축을 해서 앞으로 3, 4년 후면 대규모 신축으로 해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메리츠 화재 또한 여의도 사옥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역 앞에 땅을 사서 신축에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회사 또한 향후 서울역과 서울역 역세권역이 어마어마한 변화, 지가 상승을 앞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그런 서울스퀘어, 예전에 이제 대우빌딩이었죠. 이 건물 또한 LH 증권그룹에 무려 1조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매입한 이유 한 가지입니다. 향후 서울역 역세권역의 개발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고 투자를 했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남부 역세권 개발소 마이스 산업과 상업 업무시설 또 거기에 발맞춰서 경부선 지하 사업이 개발이 되면 바로 서계청파동, 청파동 재개발 구역도 있지만 청파동 일가 라인은 서울 역세권과 경부선 지하화 또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청파동에서도 청파동 일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부선 라인 축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떤 그런 기대 효과를 할 수 있을까요? 서울역과 남영역, 용산 역세권, 경부선 라인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남 뉴타운 정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조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100% 실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남 뉴타운의 강남을 능가하는 최고 부천의 개발 유턴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바로 동부이촌동의 개발 계획들,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 남영 역세권을 아우르는 바로 서울역 개발의 3대 축으로 올랐음으로 해서 이 서울역과 남영 역세권, 민족공원 또 개발 예정지의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부선 라인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서울 대표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되면서 경부선 지하와 공원화 사업과 민족공원으로서 관광지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변의 개발이 확정된 지역뿐만 아니고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지가 상승, 개발의 압력, 또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그 지역이 바로 서울 역세권, 서계청파동 특별계획구역은 개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고 뒤쪽으로는 도심 재생산업, 또 일부 지역은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역이 바로 청파동 일가 라인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파동이 1, 2, 3가가 있는데 일가를 주목해야 될 이유는 도보로 서울 역세권, 또 하단부로 도보로 용산 민족공원과 경부선 라인을 5분에서 10분, 15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호선 경부선 라인에 이 캠프킴 부지와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청파동 중에서도 청파동 일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또 GTX B노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이제 서울 역세권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저희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정말 도심을 대표한 랜드마크, 금융타운화로 개발되는 이 서울역 역세권, 그중에서도 청파동 일가가 가장 큰 수혜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역 역세권역이 서울 도심권, 용산권을 대표하는 그런 교통, 개발, 삼성그룹과 메리츠그룹과 다른 대기업들의 입주에 따라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개발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청파동 일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역 역세권 통합 개발. 핵심은 뭐라 그랬죠? 바로 경부선 라인의 지하화 사업과 공원화, 마이산업 통합 개발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역, 남영역의 캠프킴 용산 국제업무단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제2의 테헤란로로 변화할 예정이고요. 길게는 서울역, 남영역, 용산 역세권과 신안산선 라인인 여의도권역과 발맞춰서 제2의 테헤란로가 될 수 있는 업무 타운으로 개발이 된다. 그 지역 자체는 주거시설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이나 앞으로 본격화될 국제업무단지, 캠프킴, 서울 역세권 아울러서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수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수혜 지역 말씀드렸죠. 바로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서계 특별계획구역을 들 수 있겠고요. 청파동 1구역 재개발이 확정돼 있습니다. 청파동 일가 같은 경우는 개개발 예정지로서 이런 서울 역세권과 서울역 통합개발, 경부선 라인의 복합 개발 사업이 2022년 내년부터 본격화할 시에는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요. 한남동에서 출발한 개발의 바람이 바로 동부이촌동, 용산 역세권, 한강대로변과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서계청파동 지역, 서울역 역세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꾸준한 지가 상승과 선투자 전략이 유효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용산 투자에 대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요. 용산권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020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 개발한다 이런 얘기들, 계획들만 나왔던 거고요. 내년서부터는 한남 뉴타운, 또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또 국제업무단지의 정화사업, 토지 정화사업과
2, 3년 후에 사업자 선정 개발 계획들, 용산민족공원이 국토부에서 이제 국무총리실로 격상이 돼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 상징 공원화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경부선 서울 역세권 통합 개발과 가장 큰 이슈인 경부선 라인 지하화 사업과 맞물려서 남영 역세권역의 캠프킴 부지 개발 사업도 내년 늦어도 후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과 착공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용산의 다양한 정말 20가지가 넘는 개발 계획들이 내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IMF가 터지지 않는 한 용산의 지가는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어느 지역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용산은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과 앞으로 3, 4년, 4, 5년 후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실현화될 수 있는 매머드급 개발 계획들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지가 투자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장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도 시소 가치에 따라서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투자 시점을 늦추지 마시고요. 본인의 투자 성향 금액에 맞춘 맞춤형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서울 역세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봤습니다. 특히나 서계동과 청파동 일가를 강조해 주셨고요. 서울역에서 남영역 그리고 용산역 일대까지를 제2의 테헤란로로 기대해보면서 생기시는 모든 궁금증들은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느 지역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도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에서 말씀드린 용산권역에서도 이 경부선 라인과 향후 또 국제업무단지, 효창원 역세권의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개발 가치가 살아있는 일단 용산구, 용문동으로 먼저 가보실 거고요. 두 번째 지역,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신당 역세권역의 신당동 지역 가셔서 이 도심권역의 개발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개발에 대한 기대감 가득 안고 있는 도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와 첫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함께 지나는 효창공원 앞역 근처를 살필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분리형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네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지역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거듭 강조해 주시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용산구에서 그것도 용문동 살펴볼 텐데요. 입지부터 살펴주시죠. 네, 입지를 보실 때는 큰 개발 이슈, 즉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인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용산권 향후 5, 6년 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바로 국제업무단 연면적 자체가 100만 평입니다. 상주인구 자체가 15만 명이 넘기 때문에 정말 강남의 테헤란로의 복사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10분, 15분 정도면 용문동 라인이고요. 효창공원 역세권 상단부는 1차적인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부터는 원효로 라인과 이 용문동 라인이 개발 가치가 살아있고 향후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가장 큰 수혜를 얻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 특히 수익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곳은 용산민족공원과 효창공원도 가까워서 녹지는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미래 가치가 큰 지역이잖아요.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정말 용산권역에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꼽는다고 하면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입니다.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역세권 주변 지역에 정말 5성급 호텔 상업 업무시설들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용산 민족공원 거의 80만 평의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살아나겠고요. 용산 역세권역의 도심 업무 상업시설들이 경부선 라인을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겠고요. 주변에 미군기지 또한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 특히 GTX AB 노선과 신분당선, 신안산선 개통으로 인한 용산이 교통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요. 용산 소액 투자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발 가치, 즉 향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오늘 소개했던 지역 자체가 향후 개발 가치를 품고 있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하는 용산구 용문동은 이런 개발들의 바로 직접적인 수혜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효창공원 압력 주변에서 저희가 분리형 원룸으로 만나본다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매매 가격 2억 8천대에서 3억 원대고요. 1.5룸입니다. 거실과 방, 또 넓은 테라스까지 위치를 하고 있겠고요. 임대 가격은 약 한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 1억 5천에서 6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투자로 할 수 있는 금액은 1억대 초반으로. 원효로 라인과 이 용문동 라인, 뭐 시장 조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투자금 자체가 최소한 2억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본 지역과 이 주택 같은 경우는 1억대 초반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세 수익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평지의 초역세권 또 공시지가 권리가액도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고요. 향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용산권역의 대규모 브랜드 중소형평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호재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요. 좀 장기적으로는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용산구 용문동에서 경쟁력 있는 부동산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볼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와 두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서울시 중구 신당동이네요. 3호선 동대 입구역 주변을 살필 거고요. 추천해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중구 신당동 역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하는 재개발 예상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입지부터 둘러볼까요? 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투자의 삼박자가 뭘까요? 바로 첫 번째는 일자리고요. 두 번째는 교통,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일자리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도심권입니다. 바로 위로는 동대문 역사공원역, 또 동대 입구역, 청구역, 신당 역세권, 도보로 5분에서 10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완벽한 전철 교통망과 을지로 명동 상권의 접근성, 또 청구역과 신당 역세권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지역 또한 향후 개발의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의 3요소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대문과 명동의 수혜지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은 신당동만의 매력, 호재 통해 만나볼까요? 네, 앞서 입지에서 보신 것처럼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이고요. 4-5개의 전철 역세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보로 10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완벽한 교통 인프라와 2호선을 이용하시면 도심권역은 15분, 강남권까지도 3, 40분대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임대 걱정할 필요 없다. 또 도심 재생산업과 도심 회귀 현상으로 인한 꾸준한 상업 업무타운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면세점이나 쇼핑몰이나 상업 업무 시설들, 업무 오피스타운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공급이 됨으로 해서 수요자들, 투자자들, 임차인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뛰어난 입지, 도심권역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지가 상승과 희소 가치, 주변에 거의 다 상업 업무 시설로 개발이 되고 주거 시설 자체는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에 따른 투자 기회, 투자 상승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입니다. 임대 걱정 놓으시라고 하셔서 저희가 가격 바로 들어가 볼게요. 투룸 기준으로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투룸 기준으로 3억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3억에서 3억 3천 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가는 약 2억 5천에서 2억 6, 7천대 정도. 월세로 놓으셨을 때는 약 3천만 원의 월세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돼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용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신당동 지역도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지역이고요. 공실 걱정, 임대 걱정 없으시고 비교적 소액 투자하시면서 안정적인 월세 수익과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임대 수익과 소액 투자 또 시세 차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갖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3호선 동대입구역 근처에서 만나보고 있고요. 시세 차이까지 노려보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입지 규제 최소화 지구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용산권의 가치뿐만 아니고요. 도심권의 가치는 불변입니다. 앞으로 도심권으로 더욱더 쏠림 현상이 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다중 역세권역의 가치, 임대 수익과 개발 가치, 집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편하게 얻어갈 수 있는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심권을 대표하는 중구 신당동 주변의 투룸으로 만나봤고요. 그리고 용산 전문가이신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1:1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 비법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 1:1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신 박일권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보시다가 전화나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지금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계속해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심재생연구소에서 최한희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동산 좀 비슷한 지역에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중심으로 가볼 건데요. 충무로 5가와 종로 5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거주지가 굉장히 부족한 구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목마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가치 면에서는 최고의 지역이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강남 다음으로 월세 임대료가 높게 책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수익과 안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 중심에서 똘똘한 부동산 팀장님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지역부터 집중해서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최한희 팀장과 첫 번째로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로 가보겠습니다.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저희 투룸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볼 거고요. 시세는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저희가 첫 번째로 가볼 서울의 중심 지역은 바로 종로입니다. 아파트를 찾아볼 건데요. 이곳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나 창덕궁이 가까이에 있어서 좀 고풍스러운 자연환경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종로 5가 쪽 입지 어떨까요? 네, 이곳을 보면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하철 노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1호선 종로 5가역 쪽입니다. 5가역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 4호선 동대문역도 지나가기 때문에 1호선과 4호선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아파트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 다니면서 이제 버스 노선도 좀 봤는데요. 버스가 그냥 서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살짝 나가는 외곽까지도 한 번에 나가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대중교통 면에서는 최고의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4대문 도심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출근하는 곳과 내 집과 가까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라벨이라고 해서 일과 생활을 좀 균형을 맞추고 싶다. 내가 퇴근하고도 나의 저녁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이제 잠재적인 수요층을 좀 확인을 해드리면 동대문 패션타운 가깝습니다. 이곳에서는 70명의 상주 인구가 있고요. 또 150만 명의 유동 인구가 있기 때문에 배우로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학교들도 주변 반경 5km 내에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균관대 있고요. 경기대, 한성대, 추계예대, 카톨릭대, 성신여대까지 정말 알만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수요까지도 좀 끌어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병원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이 좀 가깝게 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병원이 든든한 느낌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6,200명이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잠재적인 수요층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임대 목적의 투자자들은 보시면 주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라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것이 청계천 수변거리를 정말 가깝게 나들이 가실 수 있는 위치고요. 말씀하셨던 유네스코 종묘랑 가깝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저도 요즘에 나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곳곳에 휴식할 만한 공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들이 가시기에도 좋고 또 쇼핑 가시기에도 좋고 이러한 공간들이 내가 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또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나들이 하는 느낌으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동네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녹지 정말 풍부하고요. 명문대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죠. 직장인분들께 특히나 대중교통이 유리한 지역에서 저희가 아파트를 살피고 있습니다. 워라밸을 생각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내가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좀 빠르게 집으로 가시기도 참 편리해 보이는데 자, 지역의 특성상 개발 호재도 굉장히 풍부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쪽 이제 4대문 안에 있고 살펴보면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이제 골목골목을 가보면 와 정말 저거는 개발이 돼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건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이 많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창 개발 중인 사업이 이제 경찰청 기동대 부지 복합 개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지역
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패션 의류 산업의 메카로 키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옆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함께 연계를 해서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볼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큰 개발 사업들은 주변에 인구도 계속 창출하게 되겠고 유동인구도 당연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지가를 상승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의료원 일대 개발 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의료원 일대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요. 조금씩 개발이 됩니다. 가족이나 뭐 연인, 친구들과 함께 가서 음료를 먹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옷을 살 수 있고 공연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정말 원스톱으로 다 가능한 것이 그곳에 생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게 단계적으로 다 발전이 돼서 마무리가 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될 것이므로 주변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넘칠 만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이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로 율곡로는 좀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장들도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 율곡로가 재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들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사람이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로 좀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갔을 때랑 또 요즘에 갔을 때랑 굉장히 많이 새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살고 싶은 동네,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동네가 될 것이므로 조금씩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동네로 인식되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집가 상승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서울 4대문 안에 도심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이 다 이제 도심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좀 정리해드리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개발되는 사업들과 마무리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벌써 낮은 건물이 오피스 빌딩으로 세워져서 그곳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건물들이 당연히 세워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의 잠재적 수요층 자체가 늘어나고 탄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동네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로구 종로 5가 이런 개발들이 모두 완성이 되면은 지금보다도 또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자, 아까 소개를 해주실 때 서울 안에서 강남 다음으로 이 월세 임대료가 높다고 하셔서 가격적인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투룸 아파트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월세 수익으로 매달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요. 매매가는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 정도 한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 시 말씀드리면 2억 8천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고요.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은 한 3억 8천에서 3,8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는 2천만 원에 한 11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조금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까지 예상을 해보시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1억 4,8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 예상되는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유리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공급에 비해서 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꼼꼼하게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로구 종로 5가에서 최적의 대중교통까지 갖추고 있는 투룸 아파트로 살펴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곳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인데요.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을지로 4가역 주변에서 살필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시세는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곳 역시 가까이에 청계천이 흐르고요. 또 남산이나 한옥마을 가까이인데요. 게다가
입주 근접성 워낙 뛰어난 곳에서 오피스텔 찾아볼 것 같아요.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금싸라기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살아가시는데도 너무 좋고요. 투자 가치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지역을 소개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교통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은 2호선, 5호선 을지로 4가역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2사, 5호선 환승할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3호선도 가깝습니다. 3호선 충무로역도 가깝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 이용 가능한 위치고요. 버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강남권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강남 1호 터널을 이용해서 편하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권의 진출입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살아가실 때 편리함을 느낄 만한 시설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세계백화점 가깝고요. 롯데백화점도 가깝습니다. 직접적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가 중구청이나 중부경찰서 이용하실 때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서울백병원이나 또 백화점도 있지만 지하상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보실 때 이런 서울의 중심에 살면 내가 좀 답답한 느낌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콧바람을 쐬고 싶은데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담하실 때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남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성곽길도 있고요. 특히 제가 갔을 때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라고 느낄 정도로 좋았던 남산 한옥마을도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자연 환경을 서울의 중심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변의 수요층을 좀 파악을 해드리면 명동 있습니다. 남대문 있고요. 귀금속 상가들 쫙 있습니다. 또 인사동 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살펴보면 크고 작은 대기업, 소기업들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을 하는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분들의 수요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충무로 5가입니다. 강남 접근성도 뛰어난 오피스텔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편의시설에 또 자연 환경까지 확인을 해보더라도 나무랄 것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팀장님께서 금싸라기 땅이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이런 표현해 주신 이유들이 개발 호재에도 있겠죠? 네,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계속 개발이 된다 했다가 잠시 멈췄다가 또 개발이 됐다가 지금은 분리개발 형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취지가 이제 서울의 중심에 한 40만 평 규모로 서울을 대표할 만한 관광 명소로 키우자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업체도 넣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도 넣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다 있었는데 중간중간 그게 계획이 무산되고 다시 시작되고 해서 지금은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분리개발 방식으로 재생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운 상가부터 진양 상가에 이르는 총 7개 상가군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도심 산업을 포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지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곳에는 한 7천여 개 산업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만여 명의 기술자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만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공실 걱정은 전혀 예상하지 않아도 되는 이쪽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과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가까운 여기 6호선이 있습니다. 이 2, 3, 4, 5호선보다는 조금 멀지만 6호선도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업이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낡은 지역을 역세권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라는 취지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더니 정말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일 만큼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세권 주변으로 차차 일어나지만 나중엔 골목까지 그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마무리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동대문 역사문화공간 개발 사업입니다. 한 번쯤 나가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지금도 느끼실 텐데요. 두산 면세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은 이제 동대문 미디어 플라자 DDP라고 많이 불리죠. 그래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화예술 공간은 물론이고요. 서울의 중심을 관광 명소로 키우자는 취지의 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잠시 멈칫하다가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수요만 기대해봐도 공실 걱정 덜으실 수 있겠다라고 하셔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격을 확인해 볼게요. 네. 푸른 구조의 오피스텔은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매매가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에서요. 3억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시는 약 2억 4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시 실투자 금액은 소액 투자 가능하십니다. 약 3천에서 5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는 지역입니다. 월세 시세를 말씀드리면 보증금 약 2천에서 3천만 원에 월 11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시 실투자 금액은 약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예상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중구 충무로 5가에서 투룸 오피스텔 확인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팀장님께서 이 지역을 개발의 가능성을 보고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전략 좀 꼼꼼히 세워주실까요? 네, 이 지역을 이제 보실 때는 내가 이제 투자하시려는 매물이 있잖아요. 그 매물 주변에 가깝게 일어나는 개발 호재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미래 가치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 있을 만한 매물인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개발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은 미래 가치 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수요층에 맞는 매물인지 내 외부 시설 꼼꼼하게 좀 파악을 해보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신 트렌드의 인테리어인지 그리고 특히 이런 서울의 중심 지역은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 같은 게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관리 업체가 잘 선정이 되어 있어서 정말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풀옵션 여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종로는 정말 1인 가구가 66%가 넘게 있기 때문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풀옵션 내가 몸만 가서 살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지 오래도록 효자 역할을 하는 매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까지 세워주셨어요. 가까이의 개발 호재를 확인해보고 또 수요창에 맞는 부동산인지 전문가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네,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를 하실 때도 그 지역 특성에 잘 맞는 매물인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월세 시장이 만약에 높은 지역이라면 그 월세를 감당할 만한 수요층이 풍부한지 그래서 매달 그 월세를 잘 낼 수 있는 수요층이 풍부한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한희 팀장님과 함께 중구 충무로 5가에서 투룸 유형의 오피스를 만나봤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진행되는 무료 상담인데요.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예약 주시고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최한희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한희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전화, 문자 계속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